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제네시스의 GV80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시스의 GV8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신 쿠페형이 아니라 일반 외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네시스 GV80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이 차량의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승차 정원 5인승을 가지고 있고요. 2.5 터보 모델의 2륜 구동이 아니라 4륜 구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순수 차량 가격은 7,280만 원이지만 여기서 옵션 총 4가지가 더해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1,225만 원이 붙게 되어서 총 차량값은 8,50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어떠한 옵션들이 들어갔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20인치 휠,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와 빌트인 캠 패키지, 이렇게 총 4가지 옵션이 들어갔는데 어떤 게 있는지 전면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그릴이 가장 먼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양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과거에는 한 줄이었었던 그릴이 이제는 이렇게 두 줄로 바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번호판 위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렌즈가 있는데 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서라운드 뷰 카메라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앞차간과의 거리를 나타내주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반자율 주행과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GV80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오는 차량인데 구매하는 주 연령층이 보통 이제 40대 이상이라고 하죠. 빠르면 뭐 30대 중후반도 구매를 하시긴 하지만 주 연령대는 40대 이상의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이 그릴뿐만이 아니라 그릴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부분과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크롬 라인들이 있는데 지금 전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 어디에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에어덕트 또한 이런 식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도움을 조금 더 멋스럽게 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가 과거에는 G90에만 들어갔었던 MLA 방식이 이제는 GV80에도 들어갔죠. 하지만 이러한 MLA 방식의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GV80이 아니라 함께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나온 G80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었던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 제네시스 브랜드라는 자체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큰 인기가 없었지만 이제는 수입차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성비의 목적이 갖춰져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국산뿐 아니라 수입차의 SUV를 통틀어 봐도 제네시스 GV80이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팰리세이드라고 하는데요. GV80이 3,000대가 좀 넘고요. 한 3,500대 정도가 되고 팰리세이드는 약 1,500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다 라고 하는데 1등과 2등 거의 2배가 넘는 압도적인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확실히 대형 SUV라서 굉장히 큰 사이즈를 보여주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원상의 숫자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전장 길이는 4,940mm로 5m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벤츠의 E클래스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벤츠의 E클래스가 4,955mm죠. 하지만 SUV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단과는 다르게 지상고의 높이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더욱더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2,955mm로 따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UV 라인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성은 세단보다 훨씬 더 넓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누구나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기본적인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로 장착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아니라 20인치의 추가 옵션이 된 휠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추가금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그리고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라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면에서도 그랬었지만 측면에서도 역시나 이 휀다 부분과 하단부, 사이드 부분의 크롬 가니쉬가 굉장히 멋스럽게 잘 도드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은 이렇게 하단부와 가니쉬만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 몰딩에도 있고요. 대신에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니라 크롬이 들어가긴 하지만 현재는 새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늘이 커버가 덮어져 있을 뿐 실제로는
크롬 라인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은 컨비니언스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축 도어는 빠지게 됐는데 문을 닫으실 때는 조금 세게 닫아 주셔야지만 이런 식으로 닫힙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도어 캐치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크롬 라인들을 럭셔리하게 넣어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인 차량들에 비해서 크롬이 과하게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더 럭셔리한 모습을 자아내주고 있고요. 쿠페형이 아니긴 하지만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곡선이 현재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뭐 쿠페형이 아니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관 형태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후면은 어떤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후면에 대한 리뷰인데요. 그 전에 앞서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은 GV80 쿠페가 아닌 외관 형태는 승차 정원을 5, 6, 7인승을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구동력 또한 고를 수가 있죠. 하지만 쿠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4륜 구동으로 나오고요. 승차 정원이 무조건 5인승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4륜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거나 승차 정원을 6인승 혹은 7인승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쿠페에서는 선택지가 없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후륜 구동에서 350여만 원의 추가금이 붙게 되어서 4륜 구동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륜 구동이 없는 후륜은 이렇게 4WD가 삭제가 된다라는 점 참고 해봐 주시고요. 전면에 그릴같이 이런 식으로 후면 또한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갔고요. 후면 또한 가니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크롬 라인으로 굉장히 럭셔리하게 둘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트인 캠 옵션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방 유리창 상단 부분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 렌즈 있고요. 쿠페형이 아니라 외관 형태이기 때문에 와이퍼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여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이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번호판 쪽에 있겠지만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GV80은 이렇게 와이퍼 정 가운데를 눌러 주셔야지만 네,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열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사이즈 뭐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쿠페형이 아니다 보니까 외관 형태가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에는 뭐 5인승이 일반적인 승차 정원에 있어서는 평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6인승, 7인승과는 다르게 히든 스테이지 공간이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히든 스테이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열을 폴딩 하실 경우에는 수동이 아니라 전자동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었다가 펼쳤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거재 함께 있기 때문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름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물망, 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우측에는 그물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홈을 통해서 러기지 스크린을 수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끝으로 실내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우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시트가 가장 먼저 화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투톤 컬러로 나와져 있는데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화사합니다. 과거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만 됐었죠. 물론 지금도 차량 등급에 따라서 블랙 시트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블랙 시트뿐만이 아니라 뭐 베이지 그리고 브라운과 레드 이런 식으로 선택이 조금 더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수입차에 대한 차이를 점점 더 극복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피커 만약에 옵션을 추가하신다면은 뱅앤올룹션이 들어가는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뱅앤올룹션 옵션이 따로 추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형태만 보여주고 있는데 탑승해서 한번 리뷰 이어가 볼게요. 자,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 셀렉션 1은 150만원, 2는 300만원인데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차이가 나냐라고 여쭤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트 재질이 달라집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즉 SDS1은 그냥 천연 가죽 시트인 것에 비해서 SDS2는 나파 가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소재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퀼팅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파 가죽이 이렇게 센터 콘솔 암레스트 쪽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실내가 훨씬 더 고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밖에도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이 투톤으로 들어가게 되죠. 정 가운데는 지금 컬러가 베이지로 들어가고요. 사이드에는 정확히 따지면 명칭이 스모크 그린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렇게 손잡이가 많이 닿는 곳에는 때가 좀 덜 탄다. 보통 운전을 하실 때 이렇게는 운전 안 하시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때가 좀 덜 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밖에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는 인조 실크 카 매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드 트림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드 트림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러한 트림은 무조건 이 트림이 아니라 내장 재질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맞추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제네시스에는 파퓰러 패키지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파퓰러 패키지 안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과 2, 그 다음에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있는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편리한 운전이 가능해지고요. 안전상의 기능이 조금 더 더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제는 뭐 어디 하나 깔 게 없는 게 바로 제네시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2열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2열의 설명에 앞서 2열 컴포트 패키지 들어갔다라고 했죠. 이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2열이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와 더불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썬블라인드 옵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외쪽으로는 220V와 그 다음에 이 헤드레스트 목 쿠션, 그리고 이렇게 화장대 거울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화장대 거울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은 차에서 내리시기 전에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여성분들이 화장을 고치시기에 참 편안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기능은 아니지만 그냥 소소한 기능, 그리고 조금 의외의 모습이었었는데 에어컨 공조기의 범위가 3존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솔직히 한 4존 정도는 들어가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쉽게도 4존이 아니라 3존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쪽으로는 확실히 2열도 1열만큼이나 화사한 베이지 시트가 가장 먼저 눈에 돋보이고 있는데, 관리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벨트까지도 베이지 시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뭔가 좀 우아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GV80이었습니다. 사실 쿠페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쿠페 못지 않을 정도로 외관형 또한 상당한 인기를 자랑을 하는데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차량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8,500만 원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데, 야, 국산차 8,500만 원?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비싸죠. 뭐 옵션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9천만 원 내외로 가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저렴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제네시스가 프리미엄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기술력들이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에는 그 금액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시거나 아니시면은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